뇌경색으로 한 번 쓰러졌던 사람은 거의 99% 다시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왜냐? 뇌경색이라고 하는 건 뇌혈관이 막힌 거죠. 뇌경색이 오려고 하면은 뇌 쪽에 혈관을 막아야 되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필요하고, 그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 이것이 생리이치의 연결고리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야맹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회를 해서 제대로 뇌경색까지도 예방 사회를 하지 않으면 뇌경색으로 반드시 또 쓰러져서 반신마비나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60대 초반이면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말하면 보링 할 때도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늘상 반복하는 말이죠. 사회를 열심히 이렇게 해보면 어혈이 잘 나오면 한 1년 걸리고, 한 100명 하면 한 70%는 한 1년 정도 사회를 걸리고, 한 25%는 1년 6개월 걸리고, 한 5% 정도는 한 2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혈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어혈을 빼내고도 체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몰아빼기에 보면 보사의 균형 맞추는 거를 잘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거시기를 잘 섭취하면서 사회라야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빛을 모으는 그 멜라닌 색소가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색이 퇴색돼서 빛을 모으는 기능이 떨어져서 야맹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일부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색이 된 게 과연 피가 돌면 다시 이제 복원하는 기능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신천 생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체를 구분할 때 그러냐 말하기 쉽게 아주 편하잖아요. 우리 인체의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 근데 세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잖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세포가 분열을 해서 정상이 우리가 100개가 조직이 100개가 할 때 약 60%가 녹고 4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이 4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모든 조직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뼈 같은 거예요. 뼈가 틀어져서 이렇게 고형적으로 고착화된 거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뭐 물렁뼈 정도 조금 마무돼서 이렇게 틀어진 거 정도는 이렇게 잡아지고 복원이 되겠죠. 뭐 골다공증이나 이 정도는요. 그렇지만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핏길만 열리면 좋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동안에 또 좋아진 사례들도 제가 또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또 다행히 또 사회를 하시고 한 6개월 정도 하고 시력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항상 8번을 염두에 두세요. 8번을 안 빼면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열의 순서를 먼저 언급해주면 이제 1차 사열로 20번, 47번, 17번, 1번 여기가 우리가 1차로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뇌경색이 있으니까 9번, 53번을 2차로 보고 3차 사열을 8번으로 보고 4차를 6번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줘야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야맹증이 한번 치료가 되면 재발을 않는다는 거예요. 시력도 회복되면은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쭉 하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상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답답하면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수도 구멍이 꽉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물 언제 내려갈까요? 하고 스스로 답변해 보라는 거예요. 찌꺼기 빠져나온 다음에 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가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핏길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핏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를 해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면 10%의 피가 10%가 돌고 있고 20%면 20%가 돌고 있고 30%면 30%가 돌고 있는데 50%가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정도 나올 때까지만 해주고 내버려두면 언제 좋아졌는지 모르게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뇌경색도 살짝 지나갔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독 제독인데 이 강의 주제를 이 이독 제독의 원리는 이게 3, 40분 만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이게 곤란한 내용이거든요. 쉽게 해서 이제 강사 교육할 때도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기가 근데 이제 강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고 이걸 어느 부분을 설명할까 하고 이제 많은 이렇게 강의 들어오기 전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독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모든 식물들이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렇게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식물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성분을 우리가 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독도 결국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다양한 생명체, 다양한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질소의 기체가 나오는데 질소가스가 나오는데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산이고 이 역시도 또 독이 되는 거고요. 또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면 마치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부패도가 높아지듯이 이것 이제 부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산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이 역시도 우리가 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독들이 결국은 독의 원리를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병적으로 만들어지는 독이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제가 늘상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져살라고 나왔지 상대 먹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체는 없다고 봐요. 다만 약하니까 잡혀 먹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것 중에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내 몸을 먹으시오 하고 내놓는 생명체들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 하고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극히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부분이냐 먹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이 우리가 익으면 과일은 다 사람이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먹잖아요. 근데 이제 과일 입장에서 보면 씨앗을 맺는다고 하는 거는 이세를 남기기 위해서 씨앗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씨앗이 여물기 전까지는 어때요? 자기 몸을 뜯어먹어 그 과육을 먹어버리면 이세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씨앗이 완전히 익으면 그때는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동물이나 이런 뱃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먹이사슬 여니까 먹고 다른 데로 이렇게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제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손대지 마라 할 적에는 어때요? 시구 떫은 맛이 아주 강하죠. 근데 내 몸을 먹으시오 할 적에는 당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내 몸을 먹으시오 할 때는 따지고 보면 당도가 높을 때 이때 외에는 나머지 모든 생명체들은 져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자신이 상대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생명체는 저는 근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생명체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상대한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낸 거예요.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근데 그 깨우침이 큰 생명체도 있고 적은 생명체도 있어요. 근데 이 독의 종류를 우리가 맛을 보면 시고 떫고 쓰고 아리고 수많은 이런 맛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제 어느 부분이 독이냐 하는 거는 각 생명체가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닌 성분이 바로 우리가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독은 무엇으로 그럼 독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생명체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부터 있는 성분이 아니라 그 식물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 식물은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들어 있다고 하는 건 결과고 생리이치적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헤쳐 보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는데 우리 인간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들은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이치는 동일한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이렇게 먹으면 그 소화 과정에서는 반드시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질소가스는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그 카바이트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 그 낚시 다닐 때 그 하얀 이렇게 돌덩이처럼 뭉쳐 있는 거 물에다 넣으면 막 지글지글 끓으면서 가스가 나오면 거기다 불 붙이면 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체 상태에 있을 적엔 그대로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이 기체로 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스가 처음부터 기체였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고체였을까? 근데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독들이 나오는 게 식물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고 따지면 그 영양분이 우리 몸을 이렇게 영양분을 소화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어떤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의 화학 반응이 있어야 이렇게 물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질소가스의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로 붙들어 놓은 게 산이고 이 산 자체가 바로 독이다. 근데 이 산의 강도는 식물마다 깨우침마다 아주 다양한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산의 종류를 분류하려고 하면은 끝도 없이 많이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산마다 이거를 다 이름을 붙이고 그걸 이치를 정한다고 해서 별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로 그냥 나눠가지고 약산, 중산, 강산 그냥 이렇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시구, 떨구, 쓰구, 아리고, 식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산에 해당하거든요. 이 중산은 상대한테 피해를 입힐 때, 생명체한테 피해를 입힐 때 한번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물성이 먹을 때 동물성은 대부분 생명체가 주 성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세포나 작은 미생물들 이런 생명체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이거를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 변형을 시키려고 하면 어때요? 산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을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려고 하면은 그 물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부분 중산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 버려요. 그래서 제가 멸균 처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프리카 이게 밀림지대에 들어가면 막 오랫동안 고여 있어서 거기 수많은 고여 있는 물들이 있거든. 흐르는 물들이야 이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고여 있는 물들은 거기에 막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하게 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신과일이나 떫은 과일을 거기다 집을 짜놓으면 어때요? 이게 멸균 처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과일, 떫은 과일 그 맛을 따지면 이게 뭘까요? 중산 탄닌산이다 이거죠. 이거는 어때요? 그런 작은 생명체를 갖다가 응고시켜 버리면 그 생명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초중음이 되든가 아예 그냥 굳어가지고 죽어 없어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병원균으로서 어떻게 활동할 게 그게 바로 이제 멸균 처리 이게 있고 또 산도가 더 높아버리면 어때요? 녹여버릴 수도 있죠. 또 산도가 아주 약하면 혈액 속에 이제 산소를 고갈시킬 정도로 질소의 밀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보면 우리가 마취. 그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을 구분하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먹이 활동에 의해서 들어온 우리가 독을 우리가 유입독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서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그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것도 이것도 역시 산이고 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풍치로 잇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약이 떨어지면 더 아프고 그러는데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나서 그 강산 해독제를 갖다가 한 움큼 털어놓고 나니까 통증이 기가 막히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통증을 유발시킨 건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건 어때요? 녹이는 거지요. 그 녹이는 강산의 산화작용이 우리가 세포나 치아의 신경세포나 이런 것들을 뭐 신경을 갖다 녹일 때 그 세포가 느끼는 그 통증이 뇌에 전달된 게 그게 바로 산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통증이 오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대학에서 보면 우리가 염증 인자라고 하는 게 제 논리를 보면 그게 바로 강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물질이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도가 높아진 건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산이 주변의 조직을 녹일 때는 그게 산통이 오는 거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 혈액 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이제 백혈병이 되는 거고 혈액 속에 여러 물질들이 응고되면은 그게 혈액암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산이나 이제 강산을 해독해야 되겠는데 요걸 이제 요점 정리를 책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요, 발, 탄, 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산 해독제를 요라고 하고 중산 해독제를 발, 탄, 강산 해독제를 인.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설명해 줄 때 조금 제가 아직은 이제 공개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잘못 공개해 놓으면은 이 다음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천 생리학이 처방하기 바로 이 해독의 이제 원리가 거의 한 4, 50%를 차지한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아마 며칠 정도 해야 되는데 이 3, 4분, 3, 40분 내에 이걸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우리가 1000가지든 2000가지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크게 3등분해서 작용의 이치로 신천생리학에서는 분리했다. 약산, 중산, 강산. 그래서 약산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면 이게 마취의 기능을 하는 거고 중산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강산 상태에서는 지방 단백질은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 산의 강도에 따라서 어때요? 응고시키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 이제 변해. 그래서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응고 물질이 달라진다. 이제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산 해독제는 이제 요, 중산 해독제는 발탄, 강산 해독제는 인. 그러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요산 해독제는 요라고 하는 거는 비린 맛이 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아도 별로 이렇게 맛이 무맛이거나 좀 비린 맛이 나는 거는 이제 요산 약산 해독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중산 해독제는 제가 이렇게 현대의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중산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현대의학의 반절 정도는 풀었고 반은 못 풀었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강산은 아직 적분도 못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산이 혈액 속에 영양분을 녹여버리면 그게 빈혈이 오고 뼈를 녹여버리면 골다공증이 오고 또 뼈를 녹여서 골수가 새어나와서 굳으면 그게 류마티스 관절이 되고 또 강산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일어나면 그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을 하면 그게 암이고 혈액 속의 생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백혈병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 강산을 해독하는 거는 바로 인이다. 그러는데 발까지는 이제 얘기해주면 이제 발탄 그럼 그게 중산 해독제거든요.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거는 발효 법제를 시켜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해독한 거를 발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발만 써서는 또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그 탄이라고 하는 건 탄인 성분이 그대로 있는 것을 탄이라고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강산 해독제 흔히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이제 썩은 피를 해독하는 게 바로 인이다 그러는데 그 인이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제 그 성분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혼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원리를 알다 보니까 마치 물감을 먼색 이렇게 몇 가지를 섞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고 무슨 색이 나오듯이 이렇게 그게 공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이해하니까 인위적으로 웬만한 성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공부를 꼭 남기고 싶은
내용인데 이거는 강사 교육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 식품 회사를 그냥 이제 학교로 만들어서 이제 공개할 때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그 논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실용적으로 좀 편리한 부분들은 해주면은 이제 단방으로서 도움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등산 다닐 때 목마를 때 오이 먹으면 어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 토종 오이요. 토종 오이 뭐 갈증이 딱 해소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등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산소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운동을 많이 할 때 산소 소모량이 많아져요. 그럼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질 때 산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질소의 밀도도 높아지게 되겠죠. 혈액 속에. 그래서 질소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숨을 가쁘게 하고 호흡곤란을 오게 하고 목을 마른 갈증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산을 해독해 주는 게 그 오이를 먹어서 그 갈증이 해소됐다고 하는 거는 그게 해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해독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면 어때요? 식염수, 그 소금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소금물에 염증 생기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부어주면은 계속 부을 때는 찬물을 붓든지 하면 부을 때는 그 화독이 화끈화끈하게 그 엄청난 강한 통증이 없어지다가 딱 뛰면은 불과 뭐 5초 10초만 있으면 다시 화끈화끈하고 막 계속 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소주도 붓고 부어야 돼. 근데 이럴 때 오이 집을내 가지고 딱 거기를 불러주면 불과 5분 10분 있으면 그 화끈거리는 게 화독이 딱 사라져 버리거든요. 갈증도 이게 바로 이제 해독의 원리예요. 이런 쪽으로 좀 이용하면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몸이 이제 산도가 높아지면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현상, 두드러기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 두드러기 이제 일어날 적에는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는 단방으로 쓰면 오징어나 문어 같은 거 있죠. 오징어나 이런 문어 같은 거를 팔다가 못 팔면 어때요? 하얗게 뭐가 피죠. 그럼 하얗게 핀 건 뭘까요? 미생물이 오징어나 문어의 그 단백질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 중에서 질소는 증발됐고 거기 효소만 나온 게 그게 하얀 분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두드러기가 나고 이럴 때 그 중산을 해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가렵고 두드러기가 날 적에는 오징어나 문어 삶은 물을 먹어도 그 두드러기를 가라앉힐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여건이 다면 욕조에다가 뜨거운 좀 뜨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물속에 탁 들어가서 물속에 뜨뜻한 데로 몸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집어넣으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추면은 이게 수축이 되고 날씨가 더우면 혈관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 바깥에까지 피를 계속 돌리면 체온이 빨리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말초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외부로는 피가 못 돌고 안으로만 돌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면 혈관이 수축되면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그 부분이 산도가 높아지고 산도가 높아지면 그 산의 그 자극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가려울 수도 있고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 모으는 게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는 증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독하는 데는 오히려 이제 오징어 삶은 물, 오징어나 문어를 팔다가 오랫동안 못 팔아가지고 하얗게 핀 거를 갖다가 한 서너 마리 넣고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한 도대접이나 서너 대접 이렇게 나오게 해서 식혀서 미식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멋있으면 그게 가라앉아요. 요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해독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산에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쐐기나 아니면 벌이나 이런 거 쏘일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쐐기 같은 거 쏘면 그거 되게 오랫동안 가렵죠. 그래 이럴 때는 그 머위 줄기 어때요? 먹어보면 비리죠. 이것도 그게 약산에서 중산 정도 해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해독이 돼버리면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래 여러분들도 실험 삼아서
그냥 그 머위 줄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굵은 거지. 그거 반찬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그 꿰집해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거 그냥 생놈 줄기 하나 뚝 따서 가운데 쭉쭉 해버리면 안에 물기가 많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물기 나면 그놈으로 세게 쏘인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직접 문대주면 가려움쯤이 이렇게 금방 갈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화상 입었을 때는 화상 입을 때는 물이 토종우유를 가려도 집을 내면은 그거를 그 화끈화끈한 걸 화독을 빨리 제거할 수 있고 쐐기 쏘여 있을 적에는 머위 그 줄기 그는 가지고 이렇게 해독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두드러기 같은 걸 할 적에는 오징어나 문어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임상을 사람이다가는 안 해봤는데 저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독, 제독, 음독, 양독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구에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뱀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뱀독을 이게 해독하는 게 뱀독은 음독에 해당하거든요. 그 뱀이 어때요? 뱀은 육식성 동물이죠. 그 육식을 소화시킬 때는 어때요? 강산이 나오죠. 이 강산의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 시켜가지고 이걸 뿌들어 놓은 게 바로 뱀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독하는데 오히려 양독에는 음독에는 양독이 해독이 되는데 나도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에 그 김일희 선생 그 책을 보고 그 북어 이게 삶은 물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로 해독을 해봐도 원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음독과 양독을 요게 원리로 하면 차라리 뱀독이 음독이고 벌독이 양독이라고 하면은 벌로 쐬어서 봉침으로 해독을 하면 어떨까 하고서는 제가 개에다가 한번 임상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산속이니까 이게 산에 발발이들을 먹이면 이놈이 별중 맞아가지고 부독사고 조그마한 게 다니면은 발로 이렇게 톡톡 건들다가 발등을 물었는데 이게 수부간이 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산에서 벌이 없으니까 낮에는 잡기 어렵거든요. 밤에나 그 붙을 수 있지 낮에는 이렇게 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벌집 있는 걸 낮에 미리 찾아놨다가 밤에 가서 그러면 2마리 잡아와서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그 부은 자리를 갖다가 그냥 침을 이렇게 빠질 때까지 그 2마리를 갖다 몽땅 이렇게 쐬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튿날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싹 빠졌어요. 그게 부기가 빠졌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제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응용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외형상에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독을 이제 해독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제 강산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난치병의 최고 원인 물질이 제가 공부해 본 경험으로는 강산이 원인 물질이에요. 염증의 그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거. 그래 이거를 우리가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그 해독 성분이 혈관에 피가 이렇게 돌아서 피길이 열려 있는 때까지는 해독 물질이 이게 도달을 하는데 모든 병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드는 곳에서 발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혈이라고 한 쌓이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일단 혈관이 우리 말초모 혈관에 어혈이 딱 쌓여서 받침대가 딱 형성이 돼버리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혈은 기존에 쌓여있는 데다가 자꾸 이렇게 보태지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왜 보태지냐고 하면 이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놈도 보태지만 이 부분이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피의 유속이 느려진 만큼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산소 부족이 오고 그 산소 부족이 그 주변에 그 젖산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하고 또 온도 저하가 그 질소가스의 기체를 액체화시키고 이래서 마치 그 통풍처럼 그쪽으로 이렇게 산도를 밀접하게 높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그 산도가 중산이 돼 버리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산도가 낮은 데서는 그냥 흘러오다가 산도가 높은 데 와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마치 우유에다가 식초나 신과일 떨분가리를 넣으면 음고되듯이 음고돼 가지고 주변을 넓혀버리면 그 복판은 어때요? 산도가 아주 높겠죠.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약산, 중산, 강산하고 이렇게 높아지면 그게 강산이면 이제 내가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미 암이나 어떤 섬유종이 발생한 그곳은 혈질이 산성화됐다.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 풍치로 잇몸이나 이런 데 이렇게 통치로 풍치성 통증이 올 적에는 이 가까운 데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입안에는 원래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들어가서 그런 배설물이 섞이고 또 피가 그쪽으로 못 돌고 거기서 산도가 높아지고 해서 그 산이 이제 체세포도 잇몸에 세포를 녹이고 또 치아의 표면을 녹이고 해서 막 시렵고 신경선을 이렇게 녹여버리고 하면 엄청난 그 치통이나 이제 이런 게 발병을 하는데 이거를 해독을 해버리면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해독의 원리를 보면 근데 이 강산을 해독하는 성분은 인에 있는데 인은 그냥 기존 성분에는 없고 여러 가지 물질을 이게 발효 과정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새로 만든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에서는 오독을 해독하는 거죠. 설명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오독을 그 해독하는 거는 백반이 해독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백반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식용 그 백반을 스텐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서요. 스텐 그릇에다 넣고 가스불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면 돼요. 뻘겋게 달지요. 그게 뻘겋게 다르면 또 다시 한번 식히고 식혀가지고 어때요? 바싹 깨가지고 거기다 넣고 또 뻘겋게 달구고 이걸 한 3번 정도 이렇게 열을 가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부수면 밀가루처럼 이렇게 싹 하얗게 부서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백반 한 60 정도 하고 죽염 한 30%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이싱 그 빈 캡슐에다가 하나 정도 이렇게 먹어주면은 옷이 바로 이렇게 해독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옷도 같은 거는 좀 해독할 수 있는데 옷이 잘 타고 안 타고는 결정적으로 간 기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옷이 잘 타는 사람도 8번을 서열해서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되면 옷을 먹어도 옷이 그렇게 안 타요. 그리고 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만들어질 때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독이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화된 독은 항상 열에 약하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도 경험하면 우리가 모가가 그렇게 신맛이 강하다가도 모가를 불에다가 구워버리면 어때요? 그 신맛이 거의 한 80% 정도 이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신맛이 없다는 건 어때요? 그 독이 날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독들은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거기 때문에 열이 약해서 열로서 이거를 이제 법제하는 것도 있고 발효로 과정에서 이거를 법제를 시키는 것도 있고 이독제독으로 직접 부딪혀서 이제 해독을 하는 게 있고 이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들면은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작용 없이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요점 정리해드리면은 일상적으로 크게 이렇게 도움되는 거는 보통 화상을 입었을 때 화독을 제거하는 거는 토종 오일을 이용해라. 적어놓으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로 씻고 오이 즙으로 갖다가 싹 발라놓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소독해버리면은 그냥 화독 금방 사라집니다. 불과 한 5분 이내에 그 화끈화끈한 거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 날 적에는 문어나 오징어 팔다가 못 팔아가지고 하얗게 핀 거를 한 서너 마리 사서 푹 잠길 만큼 푹 넣어가지고 불을 한 3컵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한 컵씩 이렇게 마셔주면은 그냥 가라앉는다. 근데 이게 없을 때 좋은 거는 뭐냐고 하면 온도가 출 때 두드러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출 때에. 그 온도가 출 때는 더운 물 욕조 속에 들어가서 몸의 온도를 데피면 혈관이 확장돼서 피해 유속이 빨라지면 산도가 떨어지면 두드러기가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그럴 환경이 안 될 적에는 오징어나 문어를 이용해도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쐐기나 이런 곤충들한테 쏘였을 적에는 머우 줄기를 까서 이렇게 해독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뱀독은 벌독이 그렇게 꼭 위험하지 않으니까 등산이나 이런 데 이렇게 멀리 갔을 적에 부득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바로 응급 조치를 못할 때 제가 사람한테는 임상을 안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한테는 임상을 해봤어요. 신통하게 독이 빨리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벌독은 양독이고 뱀독은 음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과 독이 이제 마주치는 거. 근데 대체적으로 독이라고 하는 거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독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건 화학독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 식물이나 동물이 이제 이런 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 우리가 이게 질병으로 오는 독들도 따지고 보면 이제 제가 독을 나누는 거는 분류를 이렇게 딱 구분을 하잖아요. 외부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 시구, 떨구, 쓰고, 아리고, 이거는 중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 세포가 먹어 치우는 게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고, 이 기능이 떨어진 게 사실 간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산 탄인산을 먹이로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쓸개 담즙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하나 또 꼭 덧붙여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발효를 시켜도 산소가 풍족하면 발효가 잘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발효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효를 시킬 때도 한번 뒤집어주고 습기를 넣으면 어때요? 발효가 빨리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만들 때 중간중간 이렇게 저어주면 발효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든지 자기가 음식물을 이렇게 먹을 때 소화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항상 독은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거다. 그러면 이제 독을 이제 구분하면 우리 몸의 체세포들도 따지고 보면 미생물이죠. 그래 우리 인체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우리가 독인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요산, 약산, 이건 약산은 어때요? 내 몸 자체에서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모공을 통해서 액체 상태에서는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신장이 제기는 걸 하는 거고, 이제 중산은 외부 유입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먹이를 통해 시구, 떫고, 쓰고, 아리고, 이 먹이를 통해서 들어온 산을 외부 유입산인데,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중산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제 강산은 뭐냐? 부패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패해서 썩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이 강산이 된 게 그게 염증인자고, 지금 모든 난치병의 원인 물질이다. 이것을 해독하는 게 주성분이 인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강산 해독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해서 이제 알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별것도 아닌데 모를 적에는 신비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다 보면 섣불로 이렇게 언급하면은 오히려 이게 득보다는 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좀 얼른 좀 학교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 식품 공장을 그냥 대학으로 이렇게 편입시켜 가지고 이거를 갖다 공개하는 쪽으로 가르쳐서 지금 이런 걸 남겨놓은.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고 하면, 그분도 와서 며칠 전에 오신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플 때 진통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선 잠깐은 마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몸은 더 녹아버리고 더 크고,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마약 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잇몸에 이렇게 염증이 심하면 치조골, 뼈가 녹아버리거든요. 이 녹는 사람들은 이를 빼고 인공뼈를 심어도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거 해결책 없거든요. 그냥 아무리 염증을 치료해도 항생제를 써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써도 염증이 치료가 안 되는 거를 우리 방법으로 하면은, 내가 현대화하게 비유하면 적어도 20배는 염증 치료가 빠릅니다. 우리 방법이요. 입안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강산해독제 그거를 갖다가 한 150알 정도 툭 먹고 39번, 18번 사혈하고, 재발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8번 빼주고, 그리고 염증이 나서 이렇게 물렁물렁할 정도로 되면은 사혈핀 하나 빼가지고 침으로 콕콕 찔러서 잇몸 이렇게 훑어가지고 피 빼버리고, 그리고 양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교육하죠. 가루소금 한 60% 하고, 식용유, 콩기름도 되고 포도씨유도 되고 그냥 식용유면 다 됩니다. 식용유를 한 40% 이렇게 막 젖어가지고 그놈으로 피 빼고 이렇게 양치질 해버리면은 염증 치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치과에 가서 수술하고도 항생제 먹고도 치료 안 되는 것도 지금 이 방법을 동원하면 완치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사혈까지 딱 끝내고 나서 이미 녹아 없어진 것이 복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완전히 주저앉아 없어진 거. 이 사혈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가서 뼈를 다시 심고 해보세요.
다시 안 넣고 그대로 뼈가 다시 형성될 겁니다. 이 부분들도 그래서 치아들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망가지면 하나 빼면 그 옆에 거 망가지고 그놈 빼면 또 망가지고 이게 강산의 산화작용이 뼈를 갖다 칼슘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리학을 배우면 39번, 18번 사열해 줄 것. 강산해독제 뭔가 알죠? 예, 그거 이렇게 한 150알 정도 이렇게 꿀꺽 먹고 그러고 그것만 해서 사열 한두 번만 해도 어혈만 나오면 당장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소미 빨아들이는 피가 한 50% 정도 나올 때까지만 빼주면 거의 재발 안 합니다. 8번까지 빼준다고 하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아서 피를 맑게 피의 유속에 입 준종에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뼈를 심고 다시 임플란트를 하게 하면 그것이 고정이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시작할 적에 가볍게 조금 흔들리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일러준 대로 그렇게만 해도 염증도 치료가 잘 되고 잇몸도 바로 단단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치아 관리를 잘못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사실은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는 제가 이 일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기에서는 거의 자포자기한 시절에 치아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식이 있으면서도 내가 직접 못하면요. 그래도 요즘도 저는 이게 양치질 할 적에 거의 그 가루 소금에다가 식용유 섞어서 그러면 이게 불편한 점은 뭐냐고 하면은 양치질하면 이제 기름기가 있으니까 세면대 거기가 기름이 이렇게 잘 묻어요. 근데 그거 트리오로 이렇게 닦으면 잘 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치아를 망가뜨리지 않고 잇몸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여러분들이 병원 치료보다는 적어도 10배는 빠르다. 그리고 이것이 악화되면 치주암으로도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 산을 빨리 해결 못하면요. 그래서 산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피해 유속이 빨라야 되고 피해 유속이 빨라려고 하면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빼야만이 피해 유속이 빨라져서 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해독 성분도 어떨까요? 어혈을 빼주면 환부 쪽으로 빨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힌트를 주면은 대부분 예,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신장과 간이 건강한 사람은 사실은 병이 오기가 어려워요. 어떤 병이든 이미 왔다가 하면 신장과 간의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쉬고 떨고 쓰고 아리고 이게 독인데 이 독을 간이 정상일 때는 먹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간이 이미 망가져서 병이 온 사람들은 쉬고 떨고 쓰고 아리고 이런 맛을 직접 먹는 거는 오히려 간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열을 가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바나나들 그냥 먹으면 못 먹지만 이렇게 그 자연 그 정글의 법칙인가 보면 불에 익혀서 먹으니까 다들 먹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거든요. 항상 그 독은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100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97% 정도는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아린 맛은 이게 안 돼요. 약해요. 해독되는 게 열을 가해도 그거는 오히려 이제 발효법제를 시켜야 해독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독제독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큰 도움에 여러분들이 강사 교육 받을 때 아마 이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 그때 제가 상세하게 해주기를 하고 오늘 요점 좀 여러분들 응용할 때 한번 많이 응용해 보세요. 그러면 치아 관리나 이렇게 응급처치할 때 뭐 병원이 가까이 있고 약이 있을 때는 별 문제지만 없을 때 응급처치를 해보면 제가 권해주는 거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화공약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그 법칙에 따라서 해독하는 방법이니까요.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